자, 갑니다. 지난 수업은 끝났고 이제 3단원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수열을 합니다. 수열. 3단원 수열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야. 수열이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린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수열. 수를 나열했음. 끝. 그게 수열입니다. 수를 나열해 놓은 걸 우리는 수열이라고 불러요. 이게 끝이야. 근데 여기에 이제 간혹 사람들마다 좀 다른 게 수를 규칙을 갖고 나열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사실상 규칙이라는 건 모릅니다. 내가 알기 전까진. 그래서 그냥 수가 쭉 나열되어 있으면 우리는 걔를 수열이라고 불러요. 이게 교과서적인 표현이야. 그냥 차례대로 수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 수열이라고 함. 하지만 나는 수열을 이렇게 얘기해 드립니다. 수열이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의 나열. 함수값의 나열. 얘를 나는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수열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다 같이 뭐라고요? 끝. 자, 얘를 딱 읽는 순간 느낌이 올 거야.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을 그냥 나열한 거야? 함수? 지금까지 우리 배웠던 그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유리함수, 분수함, 무리함수 이런 함수? 맞아. 대신 정의역이 모인 자연수야. 정의역이 자연수라고? 그 말은 무슨 뜻일까? 정의역 대입하는 값들. 맞아? 집합 x의 원소들이잖아. 자연수가 뭘까? 1, 2, 3, 4 이런 애들을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들을 나열해 놓은 게 수열이래. 됐음? 그럼 여기서 네가 새로 배워야 될 게 있어? 냉정하게? 없어. 함수 신나게 배웠잖아. 정의역이 자연수라고? 그럼 x에는 1, 2, 3, 4, 5, 6, 7, 8, 90 이런 애만 넣으면 되는 거네? 맞아. 끝났습니다. 어려울까 안 어려울까? 안 어렵죠. 다시 수열이 뭐라고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의 나열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수가 하는 의미가 뭘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첫 번째 이것도 자연수잖아. 자연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는값, 2는값, 3는값 맞아? 자연수라는 그 의미는 첫 번째 순서의 개념이 있어. 1 넣으면 첫 번째, 2 넣으면 두 번째, 그럼 10 넣으면 10번째. 맞아? 100이면 100번째. 자연수라는 숫자는 신기하게도 순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순서의 개념이 있음. 두 번째. 자연수라는 건 1, 2, 3, 4, 5, 6, 7, 8, 9, 10 자연수의 정의가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1부터 1씩 커지는 숫자들을 우리가 자연수라고 불러. 그 말은 자연수들은 그 수의 간격이 일정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 1 다음에는 한 칸 넘어가서 2. 그 다음에 한 칸 넘어가서 3인 거야. 자연수를 쭉 나열했을 때는 그 숫자들의 간격이 하나같이 다 똑같습니다. 한 칸으로. 그럼 이게 왜 무슨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열 문제에서 얘를 활용하는 문제를 봤을 때 우와 이게 수열이야? 응 수열이야. 왜? 그 수의 간격이 일정한 값들을 계속 대입해서 얘 나타내고 있잖아. 라고 볼 수도 있거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을 나열해 놓은 걸 우리는 수열이라고 하고요. 이때 정의역이 자연수다라는 것의 의미는 순서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연수. 그리고 자연수들은 그 수들의 간격이 일정합니다. 이 정도. 됐지? 이게 수열입니다. 여기까지가 쇼츠 내용. 된다고. 아니 그럼 함수값 나열한 거면 함수라고 말하지 왜 굳이 수열이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일단 이 둘의 차이를 좀 정리해 볼게. 함수와 수열의 차이. 첫 번째, 표현하는 법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함수는 어떻게 표현해? fx라고 표현하죠. 맞아? 그래서 x에다 누구 넣어? 정의역의 원소들을 넣을 거야. 1도 넣고 2도 넣고 3도 넣고 루트 5도 넣고 루트 10도 넣고 마이너스 7도 넣고 막 넣을 거야. 정의역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는 실수 전체를 전부 다 정의역으로 하고 있죠. 또는 일부. 됐죠? 실수 전체 혹은 일부를 정의역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수열은 어떻게 표현하냐? 자, 함수는 fx 하면 함수구나 라고 할 거야. 수열은 어떻게 표현하냐? an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해? an. 됐죠? 그럼 봐봐. 함수 중에 우리가 fx 말고 또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잖아. fx가 나왔어. 그럼 그 다음 함수는 뭐라고 표현해? gx 이렇게 표현하죠. 맞아? 그럼 함수는 fx가 있어. 그 다음 gx가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럼 수열은 an이라는 수열이 있어. 그 다음은 뭘까? bn이라는 수열이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죠? 하나 더. 얘는요. 정역에 누가와 실수 전체 혹은 일부가 오다 보니까 우리가 요 x자리에 대입하는 값들을 가지고서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수열은 정역이 누구? 자연수만 오지. 그럼 이 자연수입니다. 영어로 뭐예요? Natural number n. 그래서 x라고 안 쓰고 뭐라고 써? n이라고 쓰는 거야. n. 이렇게. an, bn. 그럼 도대체 이거를 왜 구별해요? 라고 하면 이런 거거든. 자, 너한테 내가 수를 하나 나열해 보겠음. 예를 들어 1, 3, 5, 7 해서 수를 쭉 나열해 볼 거야. 됐죠? 수가 나열돼 있어? 이런 걸 수열이라고 불러. 그럼 도대체 이 다음에는 누가 올까? 어떻게 알았지? 규칙을 찾았죠. 맞아? 그럼 얘를 우린 뭐라고 해? 첫 번째 온 수열 값이네. 첫 번째 항. 얘는 두 번째 항. 얘는 세 번째 항이라고 불러. 그래서 얘를 부를 때 우리가 부를 때 함수는 함수 값이라고 말을 하죠. 얘는 항이라고 불러. 항. 일러서 나오는 함수 값. 수열에서는 일러서 나오는 값 첫 번째 항. 순수의 개념. 됐음? 3 넣어서 나오는 값 세 번째 항. 10 넣어서 나오는 값은 열 번째 항. 네, 어서 오세요. 그럼 내가 이때 다음 수열을 an이라고 하면 n에다 1 넣으면 첫 번째 항이 나와야 되는 거야. 2 넣으면 두 번째 항이 나와야 되는 거고 3 넣으면 세 번째 항이 나와야 돼. 그럼 n 넣으면 몇 번째 항이 나와? n 번째 항이 나오는 거야. 이때 우리가 이 an을 일반항이라고 하고 일반항의 관계식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쓰면 될까? 2n-1 맞아요? 1 넣으면 1, 2 넣으면 3, 3 넣으면 5, 4 넣으면 7. 그럼 여기서 문제 A10이라고 써볼게. 무슨 뜻이야? 열 번째 항. 됐음? 열 번째 항. 받아들여? 열 번째 항 몇입니까? 여기다 10 넣을까 말하면 되겠지. 몇인데? 19. 됐음?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서 함수랑 다릅니까? 라고 하면 뭐 그냥 비슷해. 단지 용어가 조금 달라졌어. 수열의 세계에서 수를 나열함에 있어. 그럼 요 용어 바뀐 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서 봐주시면 된다고. 그럼 어려운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해 드립니다. 수열에서는 항이라고 불러요. 항. 그리고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이때 n이 붙었죠? 얘를 일반항. 몇 번째 항? n번째 항. 걔를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부름. 끝. 그래서 수열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는 이 정도입니다. 해서 간단히 154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그냥 써놓은 거야. 일반적으로 수열을 나타낼 때는 해서 쭉 나와 있고요. n번째 항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겠음 an. 됐죠? 그래서 결론은 함수랑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받아들일까요? 대신 이제 수를 나열해 놓고 볼 거야. 그리고 나서 너한테 이런 거지. 함수 값을 구해. 함수 관계식을 구해. 라는 표현인 거야. 됐음? 그럼 나는 뭐 하면 돼? 일반항을 구하시면 돼. 함수식을 구해. 일반항을 구해. 같은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된다라는 거. 자, 밑에 보시면 154페이지에 확인 문제 1번 있어요. 보여요? 확인 문제 1번. 뭐라고 써 있어요? AN은 2의 n제곱 플러스 1이다라고 써 있지. 맞아? 자, AN은 2의 n제곱 플러스 1이래. 몇 번째 항이? n번째 항이 다음과 같다. 우리가 얘를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항이 다음과 같을 때 문제에서 물어봤음.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구해줘. 무슨 뜻? 첫 번째 항 1 넣어서 나오는 값 누구? 3. 두 번째 항 2 넣으면 나오는 값 누구? 5. 세 번째 항 3 넣으면 나오는 값 누구? 9. 네 번째 항 4 넣으면 나오는 값 누구? 17. 이렇게 구해달라는 거야. 됐을까요? 그냥 뭐야,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 쓰는 거랑 똑같잖아. 맞아.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을 나열한 거니까. 됐을까요? 두 번째, AN이 이번에는 n제곱 플러스 n이래. 자, 일반항이 주어졌음. 그리고 나서 너한테 구하래. 첫 번째 항 누구야? 1 넣으면 나오는 값 2. 두 번째 항 누구예요? 2 넣으면 나오는 값 6. 세 번째 항은 3 넣으면 나오는 값이죠. 12. 네 번째 항 4 넣으면 나오는 값 20이겠네. 끝.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받아들일까? 됐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열 그리고 일반항이라는 표현을 관찰해 봤습니다. 자, 밑에 가볼게요. 확인 문제 2번 보시면, 자, 이번엔 일반항을 주지 않고 수두를 진짜 나열해 줄게, 생으로. 그리고 이거 일반항이 뭔지 네가 한번 추측해봐 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 두 번째 항 플러스 1, 세 번째 항 마이너스 1, 네 번째 항 플러스 1. 뿔마 1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 그럼 이거 일반항 n번째 항 우리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마이너스 1의 n제곱. 됐어요? 1 내면 마이너스 1, 2 내면 1, 3 내면 마이너스 1. 됐잖아.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가 나열된 걸 보고 규칙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음. 됐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3, 5, 7, 9. 3, 5, 7, 9. 그 다음 누가 올까? 11이 오지 않을까? 받아들임? 그럼 이 친구의 일반항 어떻게 될까? 2n 플러스 1. 1 내면 3, 2 내면 5. 맞아? 3 내면 7. 맞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문제 잘 읽으셔야 돼. AN을 추측해보자야. 됐음? AN이 무조건 이겁니다가 아니라 추측을 해보는 거야. 아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하겠지? 라고 하면서 받아들여.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거 별표 좀 쳐줘. 9, 99, 999. 그 다음은 9999999 99999. 됐죠? 이거 n번째 어떻게 표현할까? 별표를 치는 이유 한 번만 보면 아는데 한 번을 안 봐서 어려운 거라. 한 번 알려드릴 테니까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의미로 별표를 친 겁니다. 몇이게요? 일반항 어떻게 되게? 자, 보여드릴게. 이 친구의 일반항은요. 10의 n제곱에서 빼기 1입니다. 됐죠? 1 넣으면 9 맞지? 2 넣으면 100에서 1 빼니까 99 맞죠? 3 넣으면 1000에서 1 빼니까 999 맞지? 받아들여요? 납득이 돼? 그래서 자, 요거 별표 친 이유, 아, 요런 거 한번 눈으로 봤다라는 경험도 필요해. 별거 아닌데. 처음엔 9가 1개, 그 다음 9가 2개, 9가 3개, 9가 4개, 그 다음은 9가 5개 나오지 않을까? 얘 일반은 어떻게 표현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험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런 걸 한번 보여드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죠? 일반은 어떻게 될까? n 플러스 1분의 n. 됐죠? 1 넣으면 2분의 1, 2 넣으면 3분의 2, 3 넣으면 4분의 3. 받아들일까요? 끝. 그래서 결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일반항 몇 개를 써봤어. 봐봐. 요 일반항 보이죠? 여기 일반항 보이고, 여기 일반항 보이고, 여기도 일반항 보이고, 여기도 일반항 보이네.
어차피 일반항 n번째 항 수열에서는 일반항이지만 함수로 가면 함수식이잖아. n 대신에 x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 몇 차 함수였을까? 치수함수. 얘는 2차 함수. 얘는 치수함수. 얘 치수함수. 얘는 분수함수. 그래서 니네가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식들이 그냥 다 튀어나올 거야 이것저것. 됐음? 근데 여기서 또 이런 애들이 있어. 선생님 이거 지수함수 아니잖아요. 미체 0보다 크고 1이 오면 안 되잖아요. 맞아. n이 다시 말해 요 x가 변수가 실수 전체일 땐 안 돼.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거든. 근데 우린 여기에 누가 와? 정확하게 자연수만 오기로 했잖아. 그럼 다 말할 수 있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들을 갖고서도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몇인지 봐봐. 처음에는 1이 나와. 두 번째 2 나왔어. 세 번째 3 나옴. 괜찮죠? 그럼 네 번째는 누가 올까? 이게 퀴즈예요. 자, 처음에 1 나왔고요. 두 번째 2 나왔고요. 세 번째는 3이 나왔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네? 그냥 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4요? 땡.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 땡. 그만해요. 내가 힘드니까요. 그걸 다 받아줘야 되는 내가 힘들어요. 몇일까요? 네, 답이 없는 것 같아서. 아니, 처음에 숫자 1을 써서 첫 번째 항이 1이야. 두 번째 항이 2야. 세 번째 항 3이고 네 번째 항 누굴까? 에? 몇이야? 5? 땡. 아니라니까? 그만해. 그만하라고. 자, 끝내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진짜 너네한테 다 맥 한 잔씩 사주고 싶었는데 내가 뭐 그런 거 뭐 안 쓰는 사람이야? 답은요? 답은요? 10입니다. 답은 10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이거야. 왜요?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1, 2, 3 그다음 누가 와야 돼? 4가 와야지. 이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의 패턴이야. 근데 갑자기 10이 왔대. 뭔데 이 새끼는? 자, 다음 수열의 일반항을 표현해 드립니다. n-1, n-2, n-3 플러스 n. 1 넣으면 첫 번째 항 1, 2 넣으면 두 번째 항 2, 3 넣으면 세 번째 항 3, 4 넣으면 네 번째 항 3 곱하기 2 곱하기 1에다가 4를 더해서 10. 맞잖아요. 자, 이때 지금 가은이가 나한테 얘기했다고. 이걸 어떻게 알아요?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수열을 추측하라고 줬을 때 기본적으로 3개 정도밖에 안 줘. 3개 이상을 주니까 4개 이상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한 3개 써놓고 점점점 쓴단 말이야. 그럼 그때 난 3개만 보고서 규칙을 찾아야 돼. 어떤 규칙을 찾냐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보통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결과로 생각하는 게 맞아. 또 지금처럼 1, 2, 3하고 그 다음 뭘까요? 라고 하면 4가 상식적인 생각이야. 4라고 말하셔야 돼. 지금처럼 10이라고 말하는 건 뭐다? 너네한테 안 사주려고. 니네 안 사주려고. 사주기 싫어서. 더 좋은 거 사주고 싶어서. 뭐 이거 말고 더 스타벅스 이런 데 사주고 싶어서. 내 말 아직도 모르겠어? 근데 너무 멀어. 멀어. 차 지금 주차돼서 밥 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더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서 그래요. 내 말 알죠? 네. 자, 그럼 갑니다. 수열에서 두 번째 이야기. 자,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 뭐냐면 이거야. 수가 나열되어 있거든, 지금처럼. 근데 그게 등차. 같을 등에 우리가 차이할 때 차자예요. 무슨 뜻일까?
수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수들이 나열됐을 때 이 차이가 다 똑같아. 그거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100이 있고 95, 90, 85가 있음. 그 다음 누가 올까? 80이 올 거야. 이게 상식적인 사람들의 대답이야. 그럼 봐봐. 여기 볼게. 차이가 몇 나요? 마이너스 5죠. 여기는요? 마이너스 5지요. 여기는요? 마이너스 5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항이 커질수록 그때마다 얘는 5씩 작아지고 있는 숫자인 거야. 차이가 일정한 거야. 됐음? 이런 게 등차 수열. 다시 4가 있고요. 7이 있고요. 10이 있고요. 그 다음 13이 왔습니다. 그 다음 누굴까? 16이 오겠죠? 자, 첫 번째 항 4였습니다. 두 번째 항 3이 커졌죠? 세 번째 항은요? 두 번째 항보다 3이 커졌죠? 마찬가지 얘도 3이 커졌지? 얘네들도 수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 나열된 수들 항과 항 사이의 값의 차이가 일정하지? 그런 거 우리는 뭐라고 한다? 등차 수열. 됐음? 용어 그대로 익히시면 돼. 등차, 같은 차이를 이루는 수들이 나열된 겁니다. 됐어요? 수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때 그 수의 차이가 같은 거야 계속. 이걸 등차 수열이라고 부름. 자, 그럼 봐봐. 생각을 해볼게. n값이 하나 커질 때마다 5씩 줄어들어. 됐음? 그럼 이 수열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봐봐. 첫 번째 항이 이렇게 있음. 두 번째 항이 있고 세 번째 항이 있고 네 번째 항이 있고 쭉 가면 마지막에 저기 n번째 항도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볼게요. 그럼 그랬을 때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차이를 내가 D라고 할게요. D. 두 번째와 세 번째도 똑같이 D. 세 번째, 네 번째도 똑같이 D라고 할 수 있겠지? 됐음? 차이를 우리가 영어로 D, distance. 됐죠? You got it, okay? Thank you. 그럼 봐봐. 이때 이런 얘기가 있을 거야. 얘가 만약 등차 수열이라면 두 번째 항 있지. 얘는 첫 번째 항에다가 이 D를 더한 값이야. 됐음? 그럼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또 D를 하나 더한 거야. 됐음? 그럼 우리가 D를 계속 말하잖아. 그래서 D의 이름을 알려드리면 D를 우리가 뭐라고 하니? 이렇게 불러. 이 수들의 차이가 계속 같네요. 그 같은 차이죠? 공통된 차이. 그래서 뭐라고 한다? 공차. 그래서 공차는 당도 100으로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당도 100 아니면 못 알아. 그냥 매가 가 임마. 됐죠? 이런 거지. 그리고 다시 네 번째 항은 뭐가 될까? 세 번째 항에다가 D. 공차 하나 더하면 될 거야. 그럼 여기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음.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더한 거니까 그럼 이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 몇 개? 두 개를 더한 값인 거야. 그럼 여기다 넣으면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 몇 개? 세 개를 더한 값인 거야. 그럼 이렇게 쭉 나열해서 10번째 항이 있다고 보자. 그럼 얘는 첫 번째 항에다 공차 몇 개 더한 걸까? 9개. 보여? 그럼 n번째 항이 있을 겁니다. 얘는 첫 번째 항에다 공차 몇 개 더한 걸까? n-1개를 더한 거겠죠. 등차 수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첫째 항이 누군지, 공차가 누군지 알면 다음과 같이 n번째 항을 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볼게. 얘 첫 번째 항이 100이었고 공차가 마이너스 5였네. 그럼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를 곱한 값인 거야. 됐죠? 하나 더.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5n. 여기는 플러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5n 플러스 105. 얘가 다음 수열의 일반항. 됐음? 마찬가지. 다음 수열의 일반항 첫 번째 항이 4였고 공차가 3이었네. 일반항 n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 곱한 값인 거야. 그럼 정리하면 3n 마이너스 3이니까 다음 수열 일반항은 3n 플러스 1이겠네. 라고 할 수 있겠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음. n번째 항은 전개하면 dn 마이너스 d 플러스 a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상 얘는 이렇게 전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구조가 중요한 거야. 왜? 다음 식에서의 변수는 n이잖아. 맞아? n에다가 1 넣고 n에다가 2 넣고 n에다가 3 넣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 나오는 거 아니었어?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변수는 누구야? n인 거지. n에 대한 몇 차식? n에 대한 몇 차식? n 최고차 몇 차? 1차. 몇 차? 몇 차? 몇 차? 1차. 1차패 개수와 상수인 거잖아. 맞아? 자, 방금 얘기했습니다.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값의 나열이야. 우리가 함수의 세계였으면 함수식으로 fx, gx로 표현했겠지만 수열의 세계에서는 an, bn으로 표현한다고 얘를 일반항이라 부르면서 됐음? 그럼 다시 난 다음 수열의 일반항을 봤을 때 얘가 n에 대한 1차 식이었다면 얘는 무슨 수열이었다? 등차 수열이었다. 됐음? 됐어? 하나 더. 이 1차패 개수가 뭐야? d. 공차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도 해드려요. 자, 수열의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pn 플러스 q꼴로 표현되고 이때 p가 공차. 그 다음 p 플러스 q가 첫 번째 항입니다. 왜요? n자리에 1 넣으면 첫 번째 항이잖아. 맞아? n자리에 1 대입하면 첫 번째 항이잖아. 받아들여? 그럼 선생님 여기는요. 그래 n자리에 1 넣으면 없어져서 첫 번째 항 나온 거 맞잖아. 받아들여? 그래서 일반항이 1차식일 때 그때 우리는 얘를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요. 1차패 개수를 공차. n자리에 1 넣어서 나오는 값을 첫 번째 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지요? 자, 이 내용도 여러분들 교재 155페이지에는 그렇게 써있지 않을 겁니다. 정리해서 써주세요. 자, 보시면 등차 수열 첫 번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을 등차 수열.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우리는 첫째 항 더하기 n-1 공차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첫째 항 공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n번째 항을요. pn 플러스 q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 다시 1차 앞에 있는 개수가 공차고요. n자리에 1 넣어서 나오는 값이죠. p 플러스 q 그것이 첫 번째 항인 겁니다. 그래서 네가 등차 수열이 주어졌는데 공차를 알고 있어? 얘까진 쓸 수 있는 거야. 됐지? 그럼 나머지 상수는 누굴까? 나도 몰라. 그럼 찾아야 되겠죠. 규칙 보면서. 자,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등차 수열입니다. 자, A7 하면 몇 번째 항? 7번째 항이 있을 거야. A3 이러면 몇 번째 항? 3번째 항일 거야. 그럼 자, 봐봐. 3번째 항이 있고 7번째 항이 있습니다. 그럼 이 중간에 4번째, 5번째, 6번째가 있겠지. 맞아? 그럼 이 둘이 빼면 뭐 남을까? 자, 7번째 항과 3번째 항 몇 칸 차이 나죠? 4칸 차이 나지. 그럼 그 칸마다 뭐가 있어? 공차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몇인데 얘는? 4D. 됐죠? 공차 4개. 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하나만 더 익혀주시면 일단 뒤에 있는 문제 몇 가지 정도를 가볍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 유형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57페이지로 가시면 등차 수열에서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 대표 문제가 보이시고요. 풀어보겠습니다. 오, 얄미워 씨. 자, 무슨 수열이라고 했습니까? 문제에서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 너 그거 일반항 구하래. 자,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됐지? 아홉 번째 항이 16이라고 했죠. 아홉 번째 항이 16이야.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 등차 수열인데 아홉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알고 있거든. 그럼 아홉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주면 공차 몇 개 나와? 6개 공차가 보일 겁니다.
근데 16인 거 알고 마이너스 2인 거 아니까 둘이 뺀값 몇이야? 18이잖아. 맞아? 그럼 공차가 몇이었다? 3이었다. 됐음?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요. 3n으로 시작하는 1차 함수겠죠. 자, 뒤에 누가 옵니까? 나도 몰라요. 됐지? 따라와. 그럼 문제. 뒤에 오는 값 어떻게 찾아요? 여기 있잖아. 3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온다며. 맞아? n자리에 3 넣으면 세 번째 항 마이너스 2라면서. 그럼 3 넣으면 여기가 9네요. 뒤에 누가 와야 마이너스 2가 오겠음? 마이너스 11이 오면 되겠죠? 등차수열 일반항 썼습니다. 끝. 됐죠? 충분히 따라올 만한 내용이었는데 앞에 내용들.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만약 선생님 공차가 3인 것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 못 풀겠어요 라고 한다면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 공차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어떻게 문제 풀 거냐? 자, 세 번째 항 마이너스 2였지. 공차가 3이었음. 그럼 두 번째 항은 몇일까? 마이너스 5겠죠. 그럼 첫 번째 항은 뭐였을까? 마이너스 8이겠죠. 왜?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 몇 개 더한 거? 2개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공차 2개를 빼주면 첫 번째 항 나오겠지. 그래서 하나씩 빼도 되고 한 번에 빼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입해서 말해도 되겠어요. 첫 번째 항 마이너스 8이고요. n-1 곱하기 3. 그럼 전개하면 3n이죠. 전개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1 해서 같은 값 나오는 거 맞네. 됐죠?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자, 2번입니다. 이 정도? 등차 수열이었습니다. 어려워요? 그럼 밑에 있는 유제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 이따가 풀라고 하고요. 얘기를 하나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이게 등차 수열인데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표현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등차 중항이라는 표현이거든. 자, 보세요. 등차 중항. 등차 중항입니다. 중앙이 아니라 중항이에요. 셀카 찍는 거 아니죠? 미안. 뭐 이러고서 머리 막 이러길래 셀카 찍는 줄 알고 요즘 뭐지? 여자친구 생겼나? 생각 순간 했네요. 오해했네요. 네. 자, 다시 등차 중항이야. 등차 수열에서 중항, 가운데 있는 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운데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A라는 수가 있고 B라는 수가 있고 C라는 수, 이 세 개의 수가 있을 때를 관찰해 볼게. 자, 이 세 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당연히 요 뒤에 있는 항 B에서 앞에 있는 A를 뺀 값은 공차가 되겠죠. 마찬가지 뒤에 있는 C에서 앞에 있는 B를 빼도 공차가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다시 말하면 B 빼기 A나 C 빼기 B가 같은 수일 거야. B가 넘어가면 이 B는요. A가 넘어가서 A 플러스 C와 같습니다. 됐죠? 그럼 양변에 2를 나누면 B는 2분의 A 플러스 C랑 같은 값일 거야. 뭐를 의미합니까? 라고 하면 세 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양 끝에 있는 항을 더한 값은 됐죠? 가운데 있는 항의 2배와 같고 얘를 거꾸로 가운데 있는 항은 양 끝을 더해서 2로 나눈 값 산술 평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됐으면 여기까지. 그럼 하나 더. 자, A, B, C 세 개의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숫자를 좀 늘릴게요. P가 있었고 그 다음 A, B, C 그 다음 Q까지 해서 총 5개가 있다라고 볼게. 숫자가 5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5개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그럼 그때 마찬가지 가운데 있는 B는요. A와 C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라는 건 확인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럼 봐봐. A와 C를 더한 값 P와 Q를 더한 값 얘네 둘을 비교해 보면 P라는 수는 P는 A에서 공차 하나 빼면 되는 거잖아. 받아들여? Q는
C에서 공차 하나 더 하면 되는 거잖아. 받아들일까? 그럼 결론. 둘이 더해 주시면 P 플러스 Q는 누구와 같다? A 플러스 C와 같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 납득이 될까? 그럼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B를 기준으로 이 둘이 더한 값, 요 둘이 더한 값이 같은 거예요. 받아들여? 하나 더. 그럼 B는요. AC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PQ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받아들임? 괜찮아? 여러분들 이 원리를 가지고서 유명한 수학자죠. 가우스라는 아저씨가 초등학교인가 뭐 언제 아무튼 그때 굉장히 빠른 연산을 하면서 와, 이놈 새끼 천재네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이따가 뒤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등차 중앙,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 있는 항의 성질, 특징, 그리고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156페이지에 있는 이야기 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확인 문제들은 너무 쉬운 문제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뒤에 있는 대표 문제 2번부터 또 다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등차 수열입니다. 문제에서 다시 말해줬죠. 무슨 수열이요? 등차 수열이요. 첫 번째 항이 누구죠? 두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은 말할 수 있지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야, 그럼 79는 몇 번째 항이냐? 다 써볼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래? 일반항을 찾습니다. 자, 일반항을 이렇게 찾을 거야. 잘 봐. 첫 번째 문제 일반항 등차 수열 n번째 항은요. 자, 공차가 몇입니까? 은지야, 공차 몇이니? 취소해. 뭐 어떻게 공부하는 거야 도대체? 아, 취소해. 자, 공차 몇이야? 옆에서 알려주면 왜 지금 뭐라는 거야? 짜증나 뭐 이러고 있죠 지금 속으로. 몇이야? 공차 몇이냐고? 웃기고 있네. 4죠. 됐지? 얼마 커졌어? 4, 4씩 커지잖아. 얘가 공차. 커지고 있는 값. 됐죠?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자, 공차는 4입니다. 그럼 4n 하고서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잖아. 그럼 뒤에다 누구 붙여? 마이너스 5 붙이면 되겠죠. 뿅. 등차수열 일반항 끝. 됐죠? 1차식으로 표현됩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기함. 얘가 뭐가 나옴? 79가 나오고 10펑인 거잖아. 그럼 4n이 넘어가면 84일 때, n이 몇일 때? 21일 때 몇 번째 항? 21번째 항. 됐음? 21번째 항이 79입니다. 끝. 그럼 두 번째도 보시면 7번째 항이 누군지 15번째 항이 누군지 나와 있는 상황. 보이시죠?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그럼 2번 문제. 2번 문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2번 문제. 자, 7번째 항이 마이너스 12야. 15번째 항이 마이너스 8이야. 그랬을 때 우리 15번째 항에서 7번째 항을 빼면 15번째에서 7번째까지 몇 칸 차이 나요? 8칸 차이 나지? 그럼 공차가 몇 개 있는 거야? 8개의 공차가 있습니다 라고 볼 수 있잖아. 맞아?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셔야 돼.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2를 뺀 값 몇입니까? 4겠네. 그럼 D가 몇이었다? 2분의 1이었다. 그럼 공차가 몇인? 2분의 1인 등차 수열인 거구나. 그럼 우리는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말할 수 있겠죠. 2분의 1 n으로 시작하겠죠. 1차식. 대신 7 대입하면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돼. 자, 여기 n자리에 7 대입하면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돼. 이거 어떡하죠? 그냥 마이너스 12 일단 써. 됐죠? 근데 7 대입하면 2분의 7이잖아. 그럼 빼기 2분의 7 또 해. 그럼 됐잖아. 이거 정리하면 되잖아. 그럼 2분의 1n 마이너스 2분의 이거 24죠. 그럼 31이 되겠네요. 요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건 몇 번째 항이니? 라고 했다고. 그럼 다시 말하면 그 말은 요 n자리에 누구를 대입했을 때 0보다 크게 나오니? 라는 말이겠네.
그럼 넘어갑니다. 2분의 n은 2분의 31보다 크고요. n은 31보다 큰 수 넣었을 때. 됐죠? 그럼 n이 몇일 때? 32일 때 32번째 항. 그때 처음으로 양수가 나오네요. 참고로 31번째 항은 0이었겠네요. 됐죠? 끝. 이런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등차 수열을 보고서 일반항 1차식으로 표현해야지. 그 다음 이런 것들 15번째 항에서 7번째 항을 빼면 나오는 값 누구일까? 공차가 몇 개일까? 라는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색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그럼 우측으로 가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두 수 6과 55 사이에 6개의 숫자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있는데 그게 등차 수열임. 등차래요. 공통된 차이를 갖고 있대요. 일정한 값을 더해서 계속 수들을 나열하고 있대요. 그러면 잠깐만. 첫 번째 항이 누군 거야 그럼? 6인 겁니다. 자, 첫 번째 항이 6인 거야. 그럼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은지야? 55는 몇 번째 항이야? 몇 번째 항이야? 아, 8번째 항이죠. 봐봐. 봐봐. 여기 6개 있지. 얘까지 하면 7개가 있지. 그럼 몇 번째인데? 8번째. 괜찮아? 아, 여기 6개가 있지. 앞에 얘까지 하면 7개 있는 거지. 그럼 얘 몇 번째야? 8번째. 내가 딱 줄 섰는데 내 앞에 7명이 있어. 그럼 나 몇 번째 쓴 거야? 8번째. 됐어요? 뭐 이런 거까지 알려줘. 괜찮아, 그럴 수 있습니다. 별빛 가득 딸기 요구르트 먹으면서 힘내요. 네. 자, 그래서 55는 몇 번째다? 8번째 항이 55구나. 근데 얘네가 등차 수열이라면서 그럼 8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빼버리면 공차 몇 개 나와? 7개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럼 55에서 6을 빼면 49가 되니까요. 공차는 몇이었다? 7이었다. 그러면 다음 수열의 일반항은요. 7n으로 시작하는 1차식이 될 거고 1 대입하면 6 나와야 되네. 마이너스 1 붙이면 되겠습니다. 근데 네가 궁금한 건 이거죠. A4. 그럼 A4는 다음 수열에서 몇 번째 항인 거야? 몇? 5번째 항인 거죠. 그러니까 A4가 3 다음에 있어 여기. 그럼 하나, 둘, 셋, 넷, 5번째 항이죠. 그렇죠? 안 되면 그냥 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n자리에 5 대입한 값 말하면 되겠네요. 35 마이너스 1에서 34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괜찮을까요? 등차 수열이었습니다. 자, 그럼 뒤로 가서 대표 유형 4번 한번 가볼게요. 자, 4번 보겠습니다. 나이 차 얼마 안 나니까 괜찮아요. 그 정도는. 네. 자, 보시면 세 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뤄요. 그럼 봐봐. 첫 번째 항 A, 두 번째 항이 A제곱 빼기 3, 세 번째 항은 A제곱이라는 말인 거야. 그냥 순서대로니까 처음에 써진 숫자 첫 번째 항, 그 다음 두 번째 항, 그 다음 세 번째 항. 등차 수열 이룬다고요? 그럼 등차 수열, 세 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 이룹니다. 등차 중항 표현. 어떻게 돼요? 네, 가운데 A제곱 빼기 3은 양 끝을 더해서 2로 나눈 값 산술평균. 됐죠? 그럼 이거 2 넘겨서 2A제곱 빼기 6은 A제곱 플러스 A. 그럼 넘어가서 A제곱 마이너스 A 빼기 6은 0이니까 A 빼기 3하고 A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겠죠? A는 누구? 참, 양수입니다. 끝. 이 정도. 그래서 등차 중앙 표현 그대로 쓴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5번입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9고요.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숫자 3개가 있나 봐. 그 3개를 지금 여러분들이 다 더한 값, 곱한 값, 그리고 제곱해서 더한 값을 구하고 싶은 상황인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머, 내가 모르는 숫자 3개가 있네. 이 3개의 숫자를 A, B, C라고 말해야지. 좋은 표현, 나쁜 표현? 나쁘진 않은 표현. 하지만 좋지 않은 표현. 왜? 문제에서 분명히 이 숫자는 누구였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거든. 근데 네가 이렇게 A, B, C라고 쓰면 얘네가 등차 수열인지 그냥 임의로 랜덤하게 막 쓴 A, B, C란 숫자인지 구별이 안 된다고. 그럼 등차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숫자 3개를 쓸 때도 등차인 게 보일 수 있도록 쓰는 게 좋잖아.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면 첫 번째 A,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 뭘까요? 가운데를 A라고 하고 앞에는 A 빼기 D, 오른쪽은 A 플러스 D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왜? 3개를 다 더하는 순간 문자 하나가 없어지잖아. 맞아? 그럼 세 수의 합이 9예요. 3A가 9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A는 몇이야? 3. 그럼 다시 숫자 3개는 3-D랑 3이랑 3 플러스 D 이렇게 3개의 숫자인 거야. 그리고 3개 다 곱하면 마이너스 48 나온대요. 3개를 다 곱합니다. 숫자 3개를 다 곱해주시면 3 빼기 D하고 3 플러스 D하고 거기에 3을 곱한 게 마이너스 48. 됐죠? 그러면 전개하면 9 빼기 D제곱 양변에 3 나눠서 마이너스 16. 됐지? 그럼 D제곱이 누구다? 25. 그럼 D는 누구? 풀마 5. 됐죠? 그럼 D가 풀마 5면 어떡할 건데? 플러스 5였다면 이거였네요. 마이너스 2랑 3이랑 8. D가 만약 마이너스 5였다면 8하고 3하고 마이너스 2. 됐죠? 뭐가 되든 숫자 3개는 변함이 없겠습니다. 그럼 이것들 뭐 하면 돼? 제곱해서 더한 값 말하면 되겠네요. 4 더하기 9 더하기 64. 그래서 몇입니까? 64에다가 13 더한 거죠. 77. 답입니다. 끝. 이렇게. 그래서 지금처럼 숫자 3개를 표현해 줬으면 좋겠는데 얘가 등차 수열이야? A, B, C라고 나와야지 좋은 표현은 아닐 거야. 왜냐면 등차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게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시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문제 도전 조건에 맞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공차가 마이너스 4라는 거는 6번째 항에서 3번째 항을 빼면 3번째 항부터 6번째 항까지 차이가 몇 날까라는 얘기잖아. 3칸 차이나 3칸. 그 칸마다 하나가 공차고. 그럼 몇인 거야? 3D인 거야, 3D. 그럼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8을 빼니까 마이너스 12가 3D거든. 그래서 D, 공차가 몇이다? 마이너스 4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일반항 말하겠지. 일반항, n번째 항. 등 차수열이니까 마이너스 4n으로 시작한다고. 1차 앞에 개수가 공차. 그럼 여기서 봐봐. 네가 아는 거. 3 넣으면 8 나와야 돼. 세 번째 항 8이니까. 그럼 여기다 3 넣으면 마이너스 12잖아. 근데 8이 나와야 되거든? 뒤에다 누구 붙여줘? 20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제 모르겠으면 6 넣어봐. 6, 4, 24 마이너스 24에서 20이니까 맞네. 그럼 얘가 뭐 나올 때? 이게 마이너스 100 나올 때 찾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4n이 마이너스 120이니까 n이 몇일 때? 30일 때 30번째 항 끝. 인 거고. 넘어갑니다. 예언이 풀 수 있겠니? 그럼 7번은요. 1하고 45 사이에 10개의 숫자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을 만들었대요. 이때 x7의 값이잖아. 봐봐. 그럼 생각을 해봐야 돼. 1, 얘가 첫 번째 항이야. 그럼 45 얘는 몇 번째 항인데? 12번째 항. 그럼 첫 번째 항이 1이고 12번째 항이 45인 등차 수열인 거야.
그럼 12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나오는 값은 공차 11개 44. 그럼 공차는 4. 그럼 얘는 일반항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n번째 항. 네. n번째 항은 4n일 거고 참고로 1 넣으면 1 나와야 돼. 뒤에다가 마산 붙이면 되겠지. 요렇게. 그럼 문제는 x7 얘가 몇 번째 항일까? 8번째 항. 그래서 8 넣어서 나오는 값 8, 4, 32 빼기 3 몇이에요? 29입니다. 끝. 답이죠. 수열의 합. 우리가 수들을 쭉 나열하는 걸 등차 수열을 이제 관찰해 봤습니다. 어려워요? 솔직히 어려워? 그냥 잘 모르겠으면 너희들한테 펜과 종이 그리고 시간만 드린다면 저기 한 500번째 항이 누군지 13번째 항이 누군지 저기 3004번째 항은 누군지 이런 거 다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솔직히 관계식을 써도 되지만 안 써. 아 모르겠어. 그냥 하나씩 다 나열해봐. 그래도 알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건 이제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수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그거를 더한 값을 한번 관찰해 볼게. 그래서 이름이 수열의 합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배운 수열은 등차 수열밖에 없잖아. 맞아? 그래서 첫 번째 등차 수열의 합을 좀 얘기해 볼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등차 수열의 합을 배웠어? 그럼 수열, 수가 쭉 나열된 것들 중에 등차 수열만 있냐? 그러진 않을 거거든. 그럼 다른 종류의 수열도 또 배울 거고 그 수열의 합도 구하겠죠? 그래서 뒤에 가시면 막 등비수열이라는 것도 보일 거고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것도 보일 겁니다. 예전에는 조화수열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조화수열이 뭔지도 배우고 조화수열의 합도 배우고 했습니다만 교육과정이 많이 줄어서 그냥 여러분들은 딱 두 가지 등차수열, 등비수열 이 두 가지 정도만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등차수열의 합을 얘기할 건데 아니야 이거 전에 그냥 수열의 합 자체만 좀 얘기해 줄게. 자 첫 번째 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항이 있고요. 세 번째 항이 있어요. 쭉 수가 나열돼서 마지막에 저기 n번째 항까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때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쭉 더할 거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그럼 그때 우리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값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SN 서머리 SN. 그래서 무슨 뜻이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기.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n이라고만 쓰지 1이 없잖아. 왜 없어? 무조건 첫 번째부터인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라고 굳이 내가 언급할 이유가 없어. 그냥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더한 값이야. 그럼 다시 SO라고 하면 무슨 뜻? 첫 번째 항부터 무조건. 됐지? 몇 번째까지? 5번째까지 다 더한 거야. 됐음? 그럼 S10 이러면 무슨 뜻?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한 거야. 그럼 봐봐. S1 이러면 무슨 뜻? 첫 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S1은 뭐와 같다? A1이랑 같은 값일 겁니다. 됐죠? 여기서 주의하세요. S0 무슨 뜻이야? 첫 번째 항부터 이런 개념이 있어? 없어. 왜 없어? 아까 시간으로 돌아가야죠. 수열이 뭡니까?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의 나열이지. 근데 0은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정의되지 않는 거죠.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 당연히 A0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정의역이 자연수가 아니니까 이런 건 우리가 다루지 않겠다. 됐을까? 그럼 하나 더. S5 첫 번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 더한 거야. 근데 봐봐. S4라고 하면 첫 번째 항부터 4번째 항까지 더한 거지. 그럼 자 다시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 더한 게 있고 첫 번째 항부터 4번째 항까지 더한 게 있어. 이 둘이 빼면 뭐가 남을까? 5번째 항만 남겠죠. 맞아요?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한 값이 있어. 첫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더한 값이 있어.
이 둘이 빼면 10번째 항만 남겠죠. 맞아? 어려워 지금 말하는 거? 그럼 결론. Sn에서 Sn-1을 빼면 뭐 남을까? n번째 항이 남을 거야. 받아들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값에서 첫 번째 항부터 n 빼기 1번째 바로 앞까지 더한 값을 빼주면 마지막에는 n번째만 남을 거라고. 납득이 됨? 하나 더. 이때 n자리에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들만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1이 오면 여기가 S0이잖아.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여? 그래서 여기는 2 이상의 수를 넣었을 때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네가 알고 있으면 걔를 이용해서 n번째 항이 누군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공부하시면 부분합이다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해요. 또 나중에 이과 가시는 분들, 미적분 공부하시는 분들 있겠죠 여기에? 누구야? 너 해? 아니 너 해요? 아니 너는 미적분 해요? 네, 부분합이라는 말로 미적분 과목에서 쓰일 겁니다. 너 해요? 부분합이에요. SN. 그래서 아 부분합 나 배웠어 하시면 돼요. 그치 종윤이? 해요 안 해요? 하죠. 지원이는요? 은지는요? 네. 아 그럼 이렇게 안 해? 그럼 이렇게 셋은 하는 거야? 왜 안 해? 뭐 하고 싶은데 전공? 정치 얘기할까? 아 그래서 기억이 안 나요 몰라요 이런 말을 계속 자주 하는구나. 정치 얘기할 거라서 야 계속 그 연습하는 거 벌써부터? 청문회 준비를 지금부터 한다고? 야 대단하다.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거. 자 다시 수열의 합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다음과 같이 sn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합니다. 얘는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합인 거야. n번째까지. 그리고 여기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누군지 알고 있으면 걔를 적절히 변형시켜서 우리가 n번째 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n과 an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수열의 합. 그러면 자 등차 수열의 합을 볼게요. 등차 수열. 어렵지 않아요. 등차 수열이 주어지고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값을 한번 써볼 거야. 잘 봐. 당연히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첫 번째 항은 A1 됐죠? 두 번째 항은 A2 세 번째 항은 A3 해서 마지막 어디까지 더한다고? n번째 항까지 더한다고. 됐죠? 근데 문제는 등차 수열이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처럼 써버리면 이 숫자들이 등차인지 아닌지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 받아들일까?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자 지금부터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A를 첫 번째 항 그 다음 D는 공차 라고 해서 다시 SN을 처음에는 첫 번째 항만 있겠죠. 그 다음은 첫 번째 항에 공차나 더한 게 두 번째 항. 그 다음 첫 번째 항에 공차 2개 더한 게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저기 마지막 n번째 항에 뭐가 와? 첫째 항에다가 공차 몇 개? n-1개를 더한 값이 되겠죠? 이렇게. 됐음? 그럼 여기서 문제. 바로 앞에 있는 항은 누구였을까? 첫째 항에다가 n-2개의 공차를 더한 값이겠죠? 맞아? 여기다 공차 하나 더하면 얘가 되고 공차 하나 빼면 얘가 되는 거니까. 됐죠? 이게 등차 수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한번 표현해 본 겁니다. 자, 정리하세요. 가능 안 되죠? 됐어? 정리하세요. 뭐 어떻게 정리해? 이걸 어떻게 정리하라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다가 한 번 더 SN을 씁니다. 위에 있는 식을 한 번 더 쓸 거야. 그러면 정리가 이쁘게 되니까. 자, 어떻게 쓸 거냐면 얘를 역순으로 뒤에 거부터 쓸게. n번째 항부터 쓸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죠.
첫째 항 더하기 n-1 공차. 됐죠? 그 다음은 첫째 항 더하기 n-2 공차. 맞아요? 해서 쭉 쓸 겁니다. 그럼 저기 마지막에는 a 첫째 항만 올 거고 요 앞에는 a 플러스 t 두 번째 항이 이렇게 왔겠지. 맞아? 이 둘을 더해주면 SN이 몇 개? 2개죠. 맞니? 그럼 그때 오른쪽 봐봐. 잘 봐. 요렇게 둘이 더하면 뭐가 돼? A가 2개죠. 2A 플러스 n-1D. 따라와요. 요렇게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되죠? A가 2개죠. 2A 더하기 여기에다 D 하나 더했네. n-1D. 맞니? 여기 맨 끝에 요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되죠? 2A 더하기 n-1D. 그럼 요렇게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되죠? 2A 더하기 n-1D. 맞아? 그럼 요렇게 둘이 더해도 2A 플러스 n-1D고 요렇게도 2A 더하기 n-1D고 요렇게도 2A 더하기 n-1D고 마지막 요렇게 더해도 2A n-1D지. 그럼 결론은 2A 플러스 n-1D. 얘가 하나, 둘, 셋, 넷 해서 몇 개? n개 써서 더해진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돼? 곱하기 n. 됐죠? 그럼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이게 등차 수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자,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어. 2분의 n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죠. 다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지. 2분의 n 항의 개수. 됐음? 항의 개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항이 몇 개? n개 있잖아. 2분의 항의 개수. 됐습니까? 2a 플러스 n-1d. 이 n-1d 아까 일반항 쓸 때 막 나왔던 표현 같은데 맞아요. 그게 나온 겁니다. 하나 더. 이때 봐봐. 얘는 첫 번째 항이지. 얘는 n번째 항이었지. 둘이 더한 게 온 거잖아. 그럼 얘를 좀 더 심플하게 2분의 항개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라스트 L로 쓸게요. 됐음? 2분의 항개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 납득이 될까? 이게 등차수열 합구하는 공식.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자, 수열이 있습니다. 일반항이 4n 플러스 2라는 등차 수열이 있어요. 이때 S5를 구해줘. 무슨 뜻?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줘. 라고 하면 2분의 항개수 몇 개? 5개. 첫째 항 1 넣으면 나오는 값 누구? 6이죠. 라스트 항 다섯 번째 항이겠죠? 5 넣으면 몇 나와? 22네. 이거 계산하면 답인 거야.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죠. 그 아시는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어릴 때 학교 선생님이 뭐 좀 하다가 볼 일이 있어서 얘들아 너네 1부터 100까지 숫자 다 더해 라고 한 다음에 딴 일 하려고 봤더니 가우스가 딴짓하고 놀고 있더래. 그래갖고 물어봤지. 너 이 새끼야 왜 안 풀어? 다 풀었는데요? 어떻게 풀었어? 가우스가 이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어차피 내가 1부터 100까지 숫자를 다 더하면 앞에 있는 1하고 뒤에 있는 100을 더하면 101일 거고 그 다음 2하고 앞에 있는 99 더해도 101일 거고 여기 있는 3하고 여기 98을 더해도 101이니까 101이 몇 개 있는지만 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존나 똑똑하지. 아주 어릴 때 7살? 유치원 때? 그래서 그 일화가 되게 유명해요. 근데 그 원리가 바로 이거 등차수열 합구하는 원리거든. 됐음? 난 어떻게 본 거야? 이렇게 다뤄본 게 아니라 얘를 2번 쓴 거지. 순서를 바꿔서. 왜? 어차피 이렇게 둘이 더하면 똑같고 둘이 더하면 똑같고 둘이 더하면 똑같으니까. 받아들여? 하나 더. 이 원리를 아까 등차 중앙 때도 얘기할 수 있죠. 가운데 있는 어떤 수를 기준으로 1하고 100
똑같고 2하고 99 더한 거 똑같고 3하고 98 더한 거 똑같을 거야. 왜? 일씩 커지고 있잖아.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거든. 됐음? 그래서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을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161페이지에 보시면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해서 공식이 네모 박스 위에 있죠. 있죠. 못 외우시면 답이 없어요. 됐습니까? 언제 어떤 식으로 나와도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 바로바로 얘기해 주셔야 돼. 그래서 일단 이렇게 먼저 외웁니다. 2분의 한개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됐죠? 2분의 한개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그리고 요걸로 풀기 좀 어렵거나 까다롭다 싶으면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죠. 자, 두 번째 162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나는 얘를 SN과 AN의 관계라고도 불러요. 그게 바로 요 내용이죠. S1은 첫 번째 항과 같다. SN에서 SM-1을 빼주면 n번째 항, 일반항이 나온다. 주희 왜 안경 갑자기 이렇게 던지고서 왜 그래요? 나 진짜 어지럽네요. 어찔하다. 네, 됐죠? 그래서 다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도 한번 관찰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열의 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63페이지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바로 가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등차 수열은요. 자, 갑니다. 세 번째 항이 8이고 여덟 번째 항이 23인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됐죠? 다시 세 번째 항이 8이고 여덟 번째 항이 23인 등차 수열. 그러면 세 번째 항이 8이래. 여덟 번째 항이 23이래. 근데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여덟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주면 공차가 몇 개인지 나올 거야. 몇 개? 5개. 그럼 23에서 8을 빼주면 15가 되니까 공차 D는 몇이었다? 3이었다. 그러면 세 번째 항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 3n으로 시작하겠죠? 참고로 3 대입하면 8 나와야 되네요. 마이너스 1 붙입시다. 됐죠? 끝.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하기.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더한 값이 필요하죠. S15가 필요한 상황. 그럼 등차 수열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합은 2분의 한개수 15개죠. 첫째 항 1 넣으면 나오는 값 2. 마지막 항 15 대입하면 나오는 값 44.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럼 2분의 15 곱하기 46이 될 거고요. 2 나누면 23이겠죠? 15하고 23을 곱한 값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입니까? 345. 됐죠? 됐을까요? 끝. 이거야. 자, 두 번째. 첫째 항이 누구고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이 누구인 등차 수열인데 얘 첫 번째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달래. 자, 2번입니다. 그러면 봐. 첫 번째 항이 12라고 했고요.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 S4가 60이라고 준 거죠. 그리고 너는 S10을 구해봐. 등차 수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 네 번째 항까지의 합입니다. 얘는요. 2분의 한개수는 4개.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네 번째 항 계산한 게 60이라는 말이었을 거야. 그럼 2를 나눠주고 2를 나눠주고 12를 넘겨버리면 네 번째 항이 몇이었다? 18이었다. 됐죠? 그럼 네 번째 항이 18이고 첫 번째 항이 12였습니다. 네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주면 공차 몇 개? 3개. 됐죠? 그럼 네 번째 항 18에서 12를 빼주면 나오는 값 6이었네요. D는 몇이었다? 2였다. 그럼 다음 수열의 일반항은 2n 플러스 10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다음 등차 수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은 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등차 수열 합 구하는 공식 2분의 항개수 첫째 항 더하기 10번째 항이죠. 30. 됐을까요? 그래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2분의 10 곱하기 32. 몇이에요? 예? 웃어? 네. 몇이에요? 160이요. 끝. 답입니다. 됐을까요? 160 아닌데? 160 아닌데? 4번, 10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10 넣으면 30. 둘이 더하면 40이구나. 미안해요. 30이라고 썼어요. 미안. 미안합니다. 이게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 더하기 빼기 잘못했죠? 이런 거 참 은근 많이 해. 자, 210이네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네. 그래서 다시 둘이 더하면 40인데 30이라고 잘못 썼어요.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큰일 났다. 요즘 더하기 빼기 너무 틀린다.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갑니다. 2번입니다. 자, 첫째 항이 2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등차 수열 계속 나오네요. 승질 나겠네. 이거 오늘 꿈에서 나오겠네. 등차 수열. 자, 이 수열이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항은 몇 번째 항이니? 라고 했거든. 자, 첫째 항이 누군지 알고 있고요. 공차도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 말할 수 있겠죠? 공차가 마3이에요. 마이너스 3n으로 시작해서요. 1 대입하면 20 나와야 됩니다. 플러스 23. 되죠? 그럼 문제 1번.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항은 몇 번째 항이니? 마이너스 3n 플러스 23이 0보다 작게 되는 건 n에다 누구 넣었을 때부터니? 라는 말이겠죠? 넘어갑니다. 3n이 23보다 큼. 3 나눠주면요. n은요. 7. 얼마 되겠죠? 몇 번째 항부터? 8번째 항부터. 됐죠? 7번째 항까지는 양수. 8번째 항부터가 음수입니다. 숫자 넣어보셔도 되겠습니다만 숫자가 크면 못 넣으니까 지금처럼 부등식 계산해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지 말해줄래? 자, 이미 1번에서 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관찰해 보셨으면 2번 문제 답이 나옵니다. 왜? 자, 어떤 수열이 있었어요. 첫 번째 항이 20이었습니다. 공차가 마이너스 3인 수열이죠. 그럼 첫 번째 항 20이면 두 번째 항은 17, 세 번째 항은 14 이렇게 쭉 정리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8번째 항 때 처음으로 음수가 나온다고 했잖아. 그럼 7번째 항은 몇이었습니까? 2였겠죠? 맞아? 7 넣으면 7번째 항. 맞니? 그럼 8 넣으면 8번째 항 누군데요?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쭉 수가 나열될 겁니다. 자,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몇 번째 항까지 더한 게 가장 클까? 최대값일까? 라고 하면 자,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항까지 더한 값 37이죠? 세 번째 항까지 더한 값 거기에 14를 더하면 되죠? 네 번째 항까지 더한 값 맞아요? 계속 뭐 할 거야? 숫자를 더해 나갈 거야. 그러다가 7번째 항까지 이렇게 더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항부터 7번째 항까지 더한 값이겠지? 여기서 문제. 첫 번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 더해줘 라고 하면 7번째까지 더한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해주는 거잖아. 그럼 뭐 해줘? 줄어들겠지. 그 다음 9번째 항까지 더해줘 하면 다 더한 거에서 1 뺀 거에서 또 4까지 뺄 거 아니야. 그럼 계속 작아지겠지. 그럼 어디까지 더한 게 최대값? 여기 7번째 항까지 더한 게 최대값. 그래서 결론 S7을 구하면 그게 최대입니다. 몇이에요? 2분의 항개수 몇 개? 7개. 됐죠? 첫째 항 20, 마지막 항 2. 더한 값 몇임? 22. 그래서 답은 77이 되겠네요.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읽어주시면 별거 없네. 등차 수열의 합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될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3번 문제로 갑니다.
대표 3번. 자, 은지야. 네. 예원이 괜찮니? 솔직히 말해야 돼.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3번입니다. 자, 10과 50 사이에 있는 자연수 중에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 수들을 더해 주세요. 4로 나눠서 나머지가 3인 숫자 10과 50 사이 누가 있을까? 제일 작은 애. 10과 50 사이라고 했죠? 네. 네. 10과 50 사이 있는 수 중에 4로 나눈 나머지가 3인 수. 11.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니라고 하면 솔직히 이 숫자를 나열하는 부분은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야. 이걸 내가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못 도와줘.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야? 그럼 4의 배수에다가 3 더한 값이겠지. 그럼 4의 배수 4에다 3 더하면 7. 8에다 3 더하면 11. 맞아? 12에다가 3 더하면 15.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맞아?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에다가 3을 더하면 나머지가 3인 거잖아. 그래서 이거 숫자를 나타내고 나열하는 건 내가 도와드릴 영역은 아니야. 그냥 네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고등학생이며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건 네가 해야 돼. 11, 그 다음 10, 15 맞아요? 15 맞나요? 아, 나머지가 3이니까 맞죠? 그 다음 19 이렇게 쭉 나열하겠지. 맞아? 하나 더 아시겠지만 얘는 뭐야? 4의 배수에다가 3을 더한 거니까 계속 이 숫자들은 4씩 커질 거야. 맞아? 그럼 얘 무슨 수열? 등차수열. 공차가 몇인데? 4. 그럼 공차가 4인 등차수열. 그럼 11을 첫 번째 항, 15를 두 번째 항이라고 하면 이 수열의 일반항은 4n 플러스 몇 넣으면 돼? 7을 하면 되겠죠? 이게 등차수열의 일반항. 근데 문제는 이 값이 50보다는 작아야 되잖아. 그럼 n자리에 막 100도 넣고 1000도 넣고 할 수 없을 거라고. 그럼 n은 몇 가지 넣을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50보다 작을 때까지만 보면 돼 라는 말이겠네. 그러면 4n이 43보다 작을 때까지 n값을 우리는 넣을 수 있어. 그럼 n은 나누면 되죠? 10점 얼마 얼마 보다 작은 애가 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n에 올 수 있는 최대값 누구까지? 10까지 올 수 있겠죠. 그럼 10 내면 나오는 값 누군데? 47. 됐음? 그래서 10보다는 크고 50보다 작은 수 중에는 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3인수는 이렇게 몇 개가 있어? 10개가 있습니다. 이 10개의 수를 다 더하래잖아. 등차수열 합구하는 공식. 2분의 항 몇 개? 10개.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몇이죠? 58. 약분해 주시면 29. 몇이에요? 290입니다. 끝. 됐죠? 그래서 숫자들을 나열하는 건 내가 못 도와드려. 근데 나열된 숫자를 보면서 그 다음으로 기술적인 부분들은 도와드리죠. 아, 등차 수열이구나. 근데 우리는 50보다 작은 수까지만 볼 거니까 n자리에 아무거나 막 때려 박으면 안 될 거야. 그래서 n은 최대 올 수 있는 값은 10까지밖에 못 온대. 10이면 몇인데? 47. 얘보다 큰 수는 50보다 크니까 안 되잖아. 그럼 우리는 11부터 47까지 더한 거구나. 근데 무슨 수열이었어? 등차 수열.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 뭐죠? 2분의 한개수. 뭐라고요? 2분의 한개수. 뭐라고요? 2분의 한개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됐음? 은지야, 2분의 한개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됐어요? 예원아, 2분의
그리고 여기 뭐가 오는데?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처음 숫자 말고 첫째 항. 됐죠? 항으로 표현해요. 수열에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안 어렵잖아. 넘어갑니다. 뒤로 가셔서 다음 문제 4번입니다. 자. 등비도 얘기할 수 있겠다. 네. 먹튀? 먹뱃? 자, 4번입니다. 해요. 넘어가지 마. 짬시키지 말고 해요. 자,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내가 SN이라고 할 거야. 자, 됐죠? 그 다음 SN이 다음과 같이 표현됐습니다. 따다다다단 딴딴딴딴. 자, SN은요 3n제곱 플러스 4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네가 궁금한 건 첫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 더한 값이 궁금해. 그럼 첫 번째 항 알 수 있는 방법 있어요? 1 대입하면 되겠죠. 몇입니까? 7. 됐죠? 끝. 그럼 세 번째 항은 어떻게 알죠? 세 번째 항 어떻게 알아내죠? S3에서 S2를 빼면 세 번째 항만 남을 거 아니야. 납득이 돼? 납득이 돼요? 끝. 그럼 S3입니다. 3 넣어볼게. 몇 나와? 27 플러스 4, 3, 12. 됐죠? 2는입니다. 4, 3, 12 플러스 8. 그럼 몇이야 이거? 39에서 20을 뺀 값. 몇인데요? 19. 이게 세 번째 항이네. 그래서 결론 둘이 더한 값 몇입니까? 26입니다. 답이에요. 됐잖아. 물론 우리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 나는 이 수열의 일반항도 구할 수 있어. 됐음? 일반항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 SN에서 Sn-1을 빼주면 그게 n번째 항이야. 물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일 때. 그럼 SN이 누구야? 써있잖아. 쓰면 되지 뭐. 3n제곱 플러스 4n. 그럼 Sn-1은 뭔데? n 대신에 n-를 그냥 대입해서 쓰면 되지. 요렇게 요렇게. 됐잖아. 이 둘이 빼면 되는 거 아님? 그럼 n번째 항 나오는 거 아님? 받아들일까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자, 이거 둘이 뺄 거야 라고 해서 빼는 과정 보여드립니다. 일단 두 번째 식은 좀 정리가 필요해 보이죠? 3n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n인데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6n에서 4n 더했죠? 마이너스 2n. 자, 제곱하면 1인데 곱했네요. 3에서 4를 뺐죠? 마이너스 1. 그럼 둘이 빼주면 3n제곱 없어지죠? 여기서 빼면 몇인데요? 6n. 빼면 플러스 1이겠네요. 이게 뭐야? n번째 항. 근데 아까 말했네요. n은 어떤 애? 2보다 크거나 같은 애. 그럼 선생님 여기 n자리다 1은 못 넣어요? 못 넣는 게 원칙입니다. 됐지? 그래서 1 넣으면 안 돼. 얘는 누구? 2 넣었을 때부터 적용되는 수열이야. 그럼 문제는 뭐냐면 나는 1도 넣고 싶은데 첫 번째 항 그럼 어떻게 알아요? 아까 얘기했네. S1이 첫 번째 항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항을 이렇게 따로 써야 돼요. 첫 번째 항은 누구냐면 S1 값. 여기 S1 보이죠? 1 넣어서 나오는 값 7. 이렇게 따로 말하는 게 원칙입니다. 됐죠? 원칙입니다. 근데 어차피 여기다가 1 넣어도 똑같은 값 나오지 않았어? 맞아? 여기다 1 넣어도 똑같은 값 나오지 않았어? 여기에 1을 대입했는데 나오는 값이 첫 번째 항이랑 동일한 게 확인이 되면 그러면 그냥 n번째 항은 6n 플러스 1이에요 라고 말하면 돼. 됐음? 확인이 안 되면 이렇게 계속 세트로 말하셔야 돼. 첫 번째 항이 얘고요. 두 번째 항부터는 이 규칙을 따라갑니다 라고. 됐음?
확인이 되면 여기에 1을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 첫 번째 항과 같은 게 확인이 되면 그냥 뿅 한 번에 쓰셔도 되고, 그게 확인이 안 돼 혹은 달라 그럼 뭐 해야 돼? 두 개를 다 같이 쓰셔야 돼. 첫 번째 항이 얘고 두 번째 항부터는 다음 규칙을 따라가는 수열입니다 라고 하셔야 됨. 됐죠? 자, 확인이 됐으니까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얘기하는 거겠지. 뭐 세 번째 항 3 넣으면 몇임? 19 됐네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등차 수열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자, 보시면요. 수열 뭐라고요? 수열 뭐라고요? 수열이 뭐라고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을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수열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수가 나열되어 있음 해서 수열이야. 그냥 수를 쭉 써놓으면 그게 수열이야. 근데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을 나열했고요. 당연히 우리는 함수값을 찾기만 하면 그 해당되는 수열의 값이 누군지, 네 번째 항이 누군지, 다섯 번째 항이 누군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면 수열은 이렇게 AN으로 표현해요.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항으로 표현하고 요때 관계식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함수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수함수가 올 수도 있고 1차 함수가 올 수도 있고, 그 중에 우리가 봤던 게 등차수열. 등차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은요, 첫째 항 더하기 n-1 공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과서적 표현이에요. 공차 D라고 표현을 하고요. 공통된 차이를 의미하죠. 참고로 n번째 항을 우리가 Pn 플러스 Q 전개에서 나오는 관계식을 n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하면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때 1차 앞에 있는 개수가 공차, 그리고 1넣어서 나오는 값이죠. P 플러스 Q를 첫 번째 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등차 중앙 표현 A, B, C 이 세 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이때 가운데 있는 항은요, 양 끝을 더해서 2로 나눈 값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일단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 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 이런 거죠. n번째 항에서 k번째 항을 빼면 나오는 값 n-k 공차가 나옵니다. n이 k보다 더 클 때. 됐죠? 그래서 이 둘의 간격이 몇인데 n-k요? 그거만큼 공차가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한 번 더 보여드렸고, 자, 수열의 합입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SN은 항상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 더한 값을 의미해요. 해서 S1이라고 하면 얘는 첫 번째 항을 의미한다. 두 번째 SN에서 Sn-1을 빼주면 나오는 값 n번째 항. 이때 n은 항상 2 이상을 써야 된다는 걸 명심해 주시고, 됐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항상 쓰면서 얘기해야 돼. 첫 번째 항이 누구고 두 번째 항부터의 일반항 규칙은 다음을 따라갑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올바른 표현이야. 자, 마지막 등차 수열의 합이죠. 등차 수열 합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요, 2분의 항개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참고로 마지막 항이 곧 n번째 항 AN이 되겠죠. 그래서 걔를 그대로 대입해주면 2분의 항개수 첫째 항이 2개 n-1t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배웠음. 자, 그리고 얘기하지 않았던 마지막 이야기 해드리면 등차 수열의 합 SN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의 변수는 n이죠. 됐죠? 그럼 전개하면 이거 n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이겠죠? 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천천히 갑니다. 2분의 자, 여기에 n이 있고요. 요 안에 전개하면 dn 플러스 2a 빼기 d 이렇게 표현되겠지? n도 다시 한 번 더 분배해주면 2분의
dn 제곱 플러스 2a 빼기 d의 n이 되겠죠.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sn을 관찰했을 때 2분의 dn 제곱 더하기 2분의 2a 빼기 dn 다음과 같이 2차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야, 이거 등차 수열의 합인가 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자, 정리해 드립니다. SN이요, 여러분들 눈에 이렇게 보일 거야. PN 제곱 플러스 QN.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보일 거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보인다면 다음 SN은 어떤 수열의? 등차 수열의 합이다. 됐죠? 그럼 당연히 이 SN이라고 나와 있는 수열의 합의 일반항 AN은 1차식일 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이때 2차 앞에 있는 다음 개수 P는요 2분의 D죠. 무슨 뜻이야? 공차의 절반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앞에 있는 2차 앞의 개수를 공차의 절반이라고 아셔야 돼. 됐음? 자, 참고로 내가 2분의 D라고 얘기를 안 하고 표현을 안 해요. 공차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등차수열 일반항 AN 플러스 P, 이때 1차 앞의 개수는 공차. 됐죠? 하나 더, 어디냐? 등차수열의 합 2분의 한개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그때 얘를 정리하면 나오는 식 2차식으로 보여.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야. 2차 앞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수열들도 배울 거거든. 이제 그때 헷갈리기 시작해, 머릿속에서. 그래서 지금처럼 2차 앞에 있는 개수를요, 우리는 2분의 D가 아니라 공차의 절반이라고 말해 주셔야 그나마 좀 덜 헷갈리고 여러분들이 덜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등차 수열은 다 얘기했음. 끝. 그럼 여러분들 교재 등차 수열 관련된 내용들 중단원 제외하죠. 대표 문제 있고 그 밑에 있는 유제 문제들 다 풀어올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다시 여러분들이 SN을 관찰했는데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관찰했는데 그게 만약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보였다? 등차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거야. 등차 수열이었으니까 일반항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1차식으로 표현될 거야. 그때 1차 앞에 있는 개수가 공차인 등차 수열인 거야. 그럼 SN은요,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표현될 거야. 2차 앞에 있는 개수는요, 공차의 절반인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분을 배우고 이러면 막 이거를 미분해서 앞으로 날아가면 이게 2배가 되니까 그럼 일반항을 바로 얘기할 수 있겠다 이런 표현도 막 하긴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꼭 익혀주셔야 되겠고요. 자, 뒤로 가서 172페이지로 가시면 그럼 찍으세요. 우리가 했던 게 이제 등차 수열이었잖아. 등차 차이가 같아. 숫자들이 나열되는데 이 수들의 간격이 똑같아. 그래서 일정한 값을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와. 그런 수를 우리가 등차 수열. 그럼 등 비수열은 뭘까? 같은 비율. 됐음? 같은 비율. 무슨 뜻일까? 일정한 수를 곱해서 그 다음 항이 나오는 수열. 걔를 우리는 등비수열. 됐음? 다시 일정한 수를 곱해서 그 다음 항이 나오는 수열. 걔를 우리는 등비수열. 자,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라는 개념이 있었지. 맞아? 공통된 차이. 더해지는 그 일정하게 더해지는 그 값을 우리가 공차라고 했잖아. 그럼 등비수열에는 뭐가 있을까? 등비수열에는 뭐가 있을까? 공비가 있어. 됐어? 공통된 비율. 곱해지는 그 일정한 수를 우리는 공비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수열 하나를 써볼게요. 5, 2분의 5, 4분의 5, 8분의 5. 그 다음 누구 쓸까? 누구 쓸까? 16분의 5.
그 다음은 32분의 5. 됐음? 일정한 수를 곱해서 그 다음 항이 나오고 있잖아. 얼마 곱하고 있니? 2분의 1 곱하고 있죠? 이때 이 수열은 무슨 수열? 등비 수열. 공비가 누군데? 2분의 1. 됐음? 자, 참고로 우리는 공비를 문자 R로 표현합니다. R. 첫 번째 항 그냥 A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등비 수열입니다. 첫 번째 항이 있을 거야. 두 번째 항이 있을 거야. 세 번째 항 있을 거고 저기 멀리 가면 n번째 항도 있을 거야. 그때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하나 곱하면 나오겠지.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또 공비 하나 곱하면 나오겠지.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또 공비 하나 곱하면 나오겠지. 맞아? 그럼 이때 두 번째 항에다 공비를 곱했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공비 하나 곱한 거라며. 그럼 얘는 첫 번째 항에다 공비 몇 개? 2개 곱한 거겠네. 됐습니까? 그럼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공비를 2개 곱한 거니까 네 번째 항은 첫 장에 공비 몇 개? 3개 곱한 거겠네. 그럼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n번째 항은 첫 장에다 공비를 몇 개? n-1개 곱한 거겠네. 됐습니까? 아까 등차 수열은 공차를 n-1개 더한 거겠네. 얘는 곱한 거겠네. 됐습니까? 등비수열. 받아들일까요?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 예를 보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변수는 누구야? n이잖아. 그 n이 어디 있어? 지수 자리에 있지. 무슨 함수? 지수함수. 받아들임? 일반항이 지수함수로 표현됐음? 무슨 수열? 등비수열. 이때 이 지수 n 밑에 있는 수 보여요? 누굽니까? 공비네요. 지수함수의 밑이 공비입니다. 됐습니까? 자, 지수함수로 보인다? 등비수열. 이때 이 지수함수의 밑이 누구다? 공비다. 하나 더 n자리 1 넣으면 나오는 값 첫 번째 항이다. 라는 거겠네. 납득이 될까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 말까? 아니, 일단 여기까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줄여서 얘기할게요. 자, 세 숫자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룹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B는 A에다가 공비 곱하면 나오는 값. C는 B에다가 공비 곱하면 나오는 값.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A분의 B가 공비야. B분의 C가 공비야. 그럼 A분의 B랑 B분의 C가 같다는 말이겠죠. 그럼 양변에 B를 곱하고 양변에 A를 곱해주면 B 제곱은 뭐와 같다? AC와 같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B는 루트 AC와 같다. 무슨 평균? 기하평균. 그래서 등차 중앙 산술 평균, 등비 중앙 기하평균 표현이 됩니다. 뭐야? 가운데 있는 항은 양 끝을 곱해서 루트 씌운 기하평균과 같음. 그래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납득이 될까요? 여기까지 등비수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 대표 문제 1번. 너네 막 학원 딱 왔는데 자, 갑니다. 빨리 볼게요. 그럼 1번만 볼게. 자, 1번의 첫 번째만 보고 은지는 화장실 갔다 오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항이 20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항이요.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해? 2번 곱한 게 20인 거야. 여섯 번째 항입니다. 첫 번째 항에다 공비 몇 번 곱해? 5번 곱한 거죠. 그게 마이너스 160이라고요. 그럼 둘이 뭐 하겠습니까? 나누죠. 됐죠? 왜? 그럼 약분되고 정리해서 R 세제곱이 몇이다? 마이너스 8이다. 그럼 R은 몇인 거야? 마이너스 2인 거죠. 됐습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 수열이었습니다. 그럼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요. 첫째 항 곱하기 공비 n-1제곱. 됐지요? 됐습니까? 자, 근데 문제가 생겼음. 우리는 세 번째 항. 여기서 이미 첫 번째 항 값을 구할 수 있었잖아. 왜? r이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하면 몇인데? 4였죠? 4a가 20이었네요. 그럼 a는 몇이었다? 5였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이 5를 땅 써주고 요렇게 5 곱하기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까지 포함해서 가로다.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니까. 됐죠? 마이너스 2에 n-1제곱 해주시면 일반항 답이 나오네요. 끝. 됐죠? 됐어요? 돼, 안 돼요?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은지는 이제 갖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뭐 참을 거면 계속 참아봐요 한번. 자,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더한 게 18이라고 했죠. 첫 번째 항 편의상 그냥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비 몇 개? 3개를 곱한 게 18인 거죠. 그럼 네 번째 항은 첫 장에다 공비를 3개 곱한 값. 일곱 번째 항은 첫 장의 공비를 6개 곱한 값이 144인 거죠. 자, 이 둘을 뭐 해야 될까요? 정리해야죠. 근데 등차 수열 때랑 다르게 등비 수열이 조금 연산이 어려울 수 있어. 왜? 지수함수잖아. 아까 등차는 1차 함수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계산이 됐다면 등비는 약간 버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봐봐. 여러분들 이 두 개 가지고서 지금 A 값과 R 값을 구하고 싶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R 세제곱을 공통인수 앞으로 끄집어내요. 남은 건 A. 남은 건 AR 세제곱이죠. 됐어? 대입하면 되잖아. 그래서 18 곱하기 R 세제곱이 144였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함수 쪽에서의 연산이 좀 버벅이시면 등비할 땐 좀 어려워. 지수함수기 때문에. 구조가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지수 쪽도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결론. 양변에 18을 나누겠죠. 요렇게. 그래서 R 세제곱은 자 18 나눕니다. 3을 9로 나눌게요. 9, 2, 18. 9, 1은 9. 9, 6에 54. 됐죠? 2로 나눕니다. 8이네요. R 세제곱은 8. 그럼 R은 몇이었다? 2였다.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었습니다. 그럼 어디다가? 요런 데 넣으면 되죠. 요런 데. 2 더하기 2R 세제곱이 18. 그럼 2R 세제곱이 16. R 세제곱은 8. R 잠깐만. 아닌데? 미안해. A에다 미안해. R에다 넣었어야죠. 미안해. A에다 넣었어요. 미안해요. R에다 넣을게요. A 플러스 8R이죠. 됐죠? 그게 18. 그럼 A죠. 미안해요. 그럼 9A가 18. A는 2. 그럼 일반항 첫째 항 곱하기 공비 n-1제곱 2의 n제곱이 일반항입니다. 밑이 2니까요.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어야 됨. 미안합니다. 자, 그럼 오른쪽으로 가서 대표 문제 2번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55분에 끝나는 거잖아요, 수업이. 네. 지금 51분인데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 자, 등비수열입니다. 무슨 수열이요? 등비수열이요. 어머, 등비수열이구나. 첫 번째 항 3, 두 번째 항 6, 세 번째 항 12. 공비가 몇이죠? 2네요. 그럼 등비수열 일반항 첫째 항 곱하기 공비 n-1제곱. 됐죠? 그리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768 얘는 몇이니? 라고 물어봤죠? 그럼 양변에 3을 나누면 2의 n-1제곱 3으로 나눈 값 3, 2, 6, 3, 5, 15, 6, 3, 18 256은 2의 몇 제곱? 8제곱. 됐죠? 그럼 n자리에 누가 오면 돼요? 9가 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몇 번째 항? 9번째 항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 끝. 넘어가도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공비가 양수이고요. 두 번째 항이 6,
네 번째 항이 54인 등비수열. 처음으로 2 곱하기 10의 6제곱보다 커지는 것은 몇 번째입니까? 됐죠? 자, 천천히 보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항이 6이에요. 네 번째 항은 54입니다. 됐죠? 자, 등비수열이야. 첫 번째 항은 첫 장에 공비 하나 곱한 게 6인 거고요. 네 번째 항은 첫 장에 공비를 3번 곱한 거죠. 둘이 뭐 하면 돼요?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분모에 AR, 여기는 6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R 제곱은 몇이다? 9가 되겠습니다. 그럼 R은 몇이에요? 3이겠죠. 왜? 공비가 양수니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항이 6이었습니다. R은 3이었네요. A 첫째 항 몇인 거야? 2. 그럼 다음 수열의 일반 항은요? 2 곱하기 3의 n-1제곱이 되겠죠. 문제에서 물어본 건 요거였습니다. 처음으로 2 곱하기 10의 6제곱보다 커질 때, 처음으로 다음 값이 커질 때 2 곱하기 10의 6제곱보다. 됐죠? 다음 부등식을 풀란 얘기네요. 양변에 2를 나눠주면 3의 n-1제곱이 10의 6제곱보다 커질 때를 말해줄래? 라는 표현이네. 됐습니까? 자, 우리는 n값이 필요합니다. 근데 n이 지수 자리에 있어요. 계산하기 너무 복잡한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지수에는 n을 앞으로 내려서 실수배할 수 있는 표현이 있죠. 네, 문제 보시면 미치 10인 로그가 주어져 있습니다. 양변에 미치 10인 로그를 취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 n-1을 앞으로 뿅 빼서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n-1에 로그 3을 곱한 값이 얘 몇이에요? 6보다 큼. 됐죠? 참고로 로그 3은 0.48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n-1은요. 0.48분의 6보다 큼. 됐죠? 공 2개, 공 2개. 48분의 600이죠. 그래서 결론 n은요. 48분의 600 플러스 1보다 큰 수가 오면 되겠다. 참고로 여기는 정리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답이 보이겠습니다. 해서 지금처럼 우리 지수로그 때 배웠던 이야기들이 등비 수열을 풀 때 굉장히 자주 나올 겁니다. 앞에 있는 지수로그도 꼭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